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움받고자 호박즙, 판물, 옥수수 수염차, 붓기 빼는 유명한 차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차를 드셨다가 더 부종도 심해지고 살이 더 찔 수도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있는데요. 드셔보시고 진짜로 빨리 빠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물만 먹는데도 살이 쪄요.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집니다. 이거 붓기 아닌가요? 다이어트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결과가 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종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부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몸에 습이 차 있기 때문에 무겁다는 이야기고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기운이 떨어지면서 더 부종도 심해지고 지방도 그대로 쌓여있게 됩니다. 내가 잘 움직이지 않는 부위가 처음에는 잘 붙다가 그 뒤에는 지방이 붙어있는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몸의 체액이 원래는 혈관 안을 잘 돌아야 되지만 어떤 이유로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서 그 세포 사이사이 조직의 틈새에 쌓여서 정체되고 그 결과로 그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온몸의 구석구석 혈액이 잘 가고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지방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먼저 부종 관리 하셔야 됩니다. 부종이 있을 때의 증상은요, 물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그 물이 가 있는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다가 일어나게 되면은 얼굴 쪽으로 물이 몰려 있어서 눈가가 붓거나 얼굴이 커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혀도 커져서 잘 씹히는, 혀에 상처가 나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하루 중에 낮에는 서서 생활하거나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녁에 다리를 봤을 때 다리가 좀 두꺼워져 있거나 신발이 잘 맞지 않고 양말 자국이 양말을 벗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 중에는 슬리퍼를 신고 벗었는데 그 슬리퍼 자국이 그대로 밤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건 부종이에요. 지방은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찌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종일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도 1.5kg 이상의 체중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이어트 하시거나 잘 드시지 않았을 때 며칠간의 급격히 빠지는 체중도 대부분은 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올라오는 체중도 역시 붓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에서 쉽게 부종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강이 뼈나 이제 발목 뼈의 바로 옆 피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가 떼었을 때 한 1분이 지났는데도 피부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부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종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 특별히 좀 신경 쓰시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부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부위나 국소 부위가 심하게 차이나게 붓는 경우가 있고요.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숨이 차거나 몸이 많이 무겁고 피곤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신장이나 콩팥, 갑상선 질환일 수 있으니까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드시는 약물에 의한 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드시고 부어본 경험 다 있으시죠? 소염제라든지 항생제, 피임약, 혈압약이나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서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부종입니다. 생리 직전에 체중이 많이 불어난다든지 또는 임신과 출산 경험하면서 부종 많이 겪어보셨죠? 또 갱년기에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질병도 없고 어떤 약물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원인 없이 몸이 붓는 증상도 특발성 부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움받고자 붓기를 뺀다는 여러 가지 차를 드시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호박즙, 판물, 옥수수 수염차. 어떤 분들은 좀 빠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차를 마셨더니 왠지 몸이 더 처지고 푸석푸석 붓는 것 같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차를 드셨다가 살이 더 찔 수도 있습니다. 호박즙의 경우에는 사실 5회에서 좀 시작이 됐는데 예전에 의서에서 임산부의 부종을 빼는 호박이라고 표기된 것은 보석 호박을 뜻하는 거였어요. 예전에 정말 호박은 남과라고 불렀거든요. 이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채소 호박인가 보다 하고 이제 민간에서 호박즙을 다려 드시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요. 채소 호박에도
칼륨이 많기 때문에 드셨을 때 소변이 많이 나오고 붓기가 빠지는 효과가 다소 있습니다. 염증이 있거나 수술 후에 단기간 쓰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도 성형외과 많은 동네 약국 가보시면 호박즙을 쌓아놓고 파시더라고요. 수술한 후에 너무 급격히 부으니까 그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쓰시는데요. 이렇게 단기간 필요할 때 쓰시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3달 이상 오래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호박즙 자체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박은 탄수화물이 많은 채소에 속하죠.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푹 고아가지고 즙으로 드시면 좀 달달한 맛이 나잖아요. 이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칼륨이 많아서 처음에 드셨을 때는 소변을 보게 하지만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드시게 되면은 몸속에 필요한 전해질이 불균형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탈수 증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더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산후의 붓기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후풍이라고 해서 통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 이불 덮어주고 막 에어컨 꺼주고 하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야 부종도 정리되고 산전의 몸으로 빨리 돌아와요. 그런데 호박즙의 경우에는 이뇨를 시키면서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임신 전에 소화 기능이 좀 약하고 손발이 차가웠고 하복부가 차가웠던 사람들은 호박즙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산후 붓기가 잘 안 빠지고 관절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 전의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 내가 소화도 잘 시키고 몸이 따뜻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호박즙 좀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차갑고 내가 좀 소화가 어려웠다, 장이 약했다 하시는 분들은 호박즙 드셨을 때 더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팥물의 경우에도 이뇨를 시켜서 단기간 붓기를 빼는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팥물을 오래 드시지는 못해요. 팥은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팥의 경우에는 예전에 본초 강목에 오래 먹게 되면 얼굴이 검어지면서 마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탈수 증상을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팥물 많이 드시고 오시면 손가락 마디가 검어지거나 눈 주위가 검어지거나 안색이 많이 어두워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탈수 증상이 피부 색으로 표현된 거예요. 팥물을 마시고 계속 소변을 보다가 변비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팥을 먹었을 때 탈수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팥물을 드시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팥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로부터 찹쌀이나 설탕과 함께해서 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팥을 단일하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장애가 없고 오히려 몸이 가볍고 시원한 분들은 팥이 잘 맞는 거니까 드셔도 돼요. 옥수수 수염은 예로부터 소변을 쫙 빼내는 효과가 탁월했기 때문에 소변을 보게 하는 본초로 썼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오줌 소태라고 하죠. 방광염 때문에 왜 피가 나오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을 때 또는 결석이 있을 때 잇몸이 너무 붓고 아프고 하는 그런 급성 염증이 있을 때 어느 부위가 붉어지고 열나고 와락와락 아플 때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서 수분을 쫙 뺄 때 옥수수 수염차를 썼습니다. 지금처럼 차로 오랫동안 드시던 그런 재료는 아니었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좀 붓는데 하고선 옥수수 수염차를 장복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환자 중에는 3개월 정도를 너무 옥수수 수염차를 열심히 드시고 얼굴이 좀 거무튀튀해지시고 실제 콩팥도 좀 안 좋아지셔서 오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배가 잘 차가워지고 소화가 느린 분들은 옥수수 수염차를 드시고 탈수가 잘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변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장이 메마르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붓기 제거 목적으로 오래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옥수수 수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분들의 붓기에 더 좋습니다. 얼굴 전체가 달덩이처럼 빵빵하게 부어 있으면서 붉은 기운을 띠시는 분들, 다리 같은 데만 푸석푸석하게 붓지 않고 몸 전체가 만져봤을 때 땅땅하게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옥수수 수염차가 잘 맞습니다. 기존의 붓기를 뺀다고 알려진 호박즙이나 팥물,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에는 이뇨를 시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요. 차가운 성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드셨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오히려 붓기 관리가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율무입니다. 율무는 약재명으로는 의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관절이나
근육의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똑같은 붓기를 빼는 재료다 하더라도 칼륨만 많은 이뇨제가 아니라 단백질이나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비장기운을 도와서 소화를 도와줘요. 다이어트든 붓기 관리든 성공하려면 소화가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돼야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약 많이 드시잖아요. 다이어트 한약의 재료로도 꼭 들어가는 게 율무인데요. 붓기 관리도 되면서 신진대사도 도와주는 완만한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무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막 밥으로 많이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차로 우려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씻어서 말린 다음에 마른 팬에다가 약간 갈색을 띠도록 구수한 냄새 날 때까지 좀 볶아주시고요. 하루 드시는 분량의 율무차를 만들 때에 밥숟가락 하나 혹은 2개 정도를 넣고 물은 500cc에서 1000cc까지 넣고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약간 보리차처럼 우러났을 때에 하루에 2-3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율무는 붓기 관리에 굉장히 좋은 재료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냉한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것조차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배가 차갑고 장이 안 좋고 설사를 자주 한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율무차를 드실 때에 생강편이나 마른 생강가루나 이런 것들을 티스푼 1-2개 정도 첨가해서 드세요.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율무차에 추가해서 드시면 좋은 궁합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 먹으면 붓는 것 같아요. 라면 먹고 잤더니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이거 짜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소금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소금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것보다는 탄수화물 때문에 부종이 생깁니다. 라면에 붓기를 만드는 것은 탄수화물, 즉 면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몸을 붓게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바로 인슐린이에요.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 혈당이 올라가죠? 그럼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소금이나 물이나 꽉 잡고 있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라면을 드시면 붓는 이유는 소금 때문이라기보다는 탄수화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서 훨씬 더 붓기를 만드는 것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죠. 단당류, 설탕이나 과당, 단맛이 나는 음식, 쌀밥이나 라면, 떡,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부드러운 가루 탄수화물이 붓기를 만들게 됩니다. 붓기 빼려고 소금을 줄였더니 오히려 너무 더 붓더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부종을 관리하는데 가장 잘못된 습관은 소금을 줄이시는 거예요. 부종의 원리 자체가 물이 원래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 찾아오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해질인데 전해질이 떨어지면 물이 혈관 안으로 못 들어오고 조직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정체돼서 부종이 됩니다. 때문에 소금을 잘 드셔야 부종이 빠진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 들어와야 부종이 빠집니다. 단백질 역시도 그 혈관 안에 삼투압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도 그 물이 혈관 안에 못 있고 밖으로 새어나가요. 그래서 부종이 됩니다. 간경화 환자분들 복수 차고 발도 다 붓고 하는 거 보셨을 텐데 단백질이 알부민으로 전환되지 못해서 단백질 부족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강으로 빠져나가서 복수가 되고 부종이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도 너무 심하게 하시면 단백질 부족과 소금 부족 때문에 심각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붓기 때문에 고민으로 오셨던 환자분들께 국물을 드시라고 하거나 이제 소금물을 드시라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신데 실제로 드셔보시고 진짜로 빨리 빠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소금부터 줄인다는 분들이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 소금은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물을 혈관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내가 붓기를 빼겠다고 하면서 소금을 안 먹으면 혈관 안으로 물이 어떻게 들어오죠? 땀도 낼 수 없고 소변도 낼 수 없거든요. 소금을 구별하셔야 되는 게 건강한 소금, 내 생명에 필요한 소금과 나쁜 소금, 가짜 소금을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공식품을 드시게 되면 엄청난 나트륨을 섭취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좋은 소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햄이나 베이컨에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 또 방부제 역할을 하는 벤조산 나트륨, 또 MSG도 나트륨이거든요. 화학적인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나트륨은 피하셔야 됩니다. 천연 소금, 간장이나 된장 형태가 좋습니다. 저는 그냥 싼 소금 사시라고 하거든요. 꽃소금이 깨끗해서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제 과정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꽃소금도 괜찮고요. 구운 소금도 괜찮습니다. 굽는 과정에서 많은 독소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함초 소금도,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저염 소금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염소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칼륨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콩팥 환자분들한테도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천연소금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물을 억지로 많이 드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붓는 분들은 물을 적게 먹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진대사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물이 들어오면 콩팥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계속 맹물을 드시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져서 몸도 붓지만 뇌부종이나 심각한 증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물을 많이 마시고 빨리 마시고 이런 습관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부종을 잘 빼주시려면 우리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땀도 나고 혈액순환도 되고 소변도 잘 나오거든요. 운동을 해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목욕이나 사우나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몸의 신부체온을 올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붓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지고 숨을 잘 쉬어야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고 숨을 쉬어보시면 유리창에 이제 김이 서리잖아요. 우리가 호흡만 잘해도 굉장히 붓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심호흡 하시고 걸을 때도 깊은 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많은 습기가 정리가 됩니다. 또 수면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노폐물이 정리되는데요. 밤늦게 주무시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계속 부어 있어요. 그래서 잘 주무시고 잘 숨도 쉬고 운동하고 목욕하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잘 돌려주시면 붓기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잘 활용하셔서 부종 관리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